자, 막연한 질문. 결혼할 사람을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뭘 보고 결혼해야 될까? 수많은 조건들이 있죠? 외모, 성격, 재력, 가정 환경 등등 있잖아요. 방금 말한 것들이 가장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모든 거는 변하는 거예요.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못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당연히 외모는 많이 잃어가죠, 우리가. 가정 환경 또한 어릴 때 가정 환경은 지났으니까 그대로지만 이후로는 계속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상대가 처한 환경,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죠. 성격이요? 성격도요. 상대가 배려심 많고 이해심이 깊다고 한들 그 또한 그렇지 않아질 수도 있어요. 환경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졌을 때 다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변하지 않는 건 무엇이고 상대의 어떤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 부분을 잘 보고 결혼 상대로 삼아야 될까? 오늘은 그 인간을 이루고 있는 본질인 그 인간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결혼이란 게 어때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결혼했을 때의 이미지는요, 상대방의 뭐 세심함, 따뜻함, 배려심, 그리고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능력, 상대방의 외모,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걸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일하고 나서 주말에는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 아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따뜻한 가족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를 상상하게 됩니다. 결혼해보지 않고 결혼한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자라왔을 때 그래요. 하지만 실제로 결혼을 해서 살아가게 되면 다른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럼 그때 결혼의 본질, 그러니까 둘이 함께 살아가는 거의 본질이 뭔지 알게 돼요. 그 본질이 뭐냐? 바로 둘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밑바닥. 밑바닥이라는 게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밑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 모습은 사람마다 달라요. 바로 그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사람의 인간성입니다. 당신을 챙겨주고 당신에게 따뜻하게 배려하는 당신의 그 연인이 언제나 항상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정말 나약해지는 때가 누구나 옵니다. 그렇죠? 견디기 힘들 정도로 내 자신이 작게 느껴지고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똑같이 당신에게 모든 걸 배려하고 따뜻하게 맞춰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흔히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운전할 때를 봐라, 술 마셨을 때를 봐라, 롤 할 때 봐라. 아무튼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인간성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 입장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극한의 상황에 몰리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은 무엇부터 내려놓게 될까요? 바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배려하는 태도부터 내려놓게 돼요. 그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연인이었을 때보다 더 많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정말 전문직이고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이어 보이는 이 사람도 나중에 추락하게 될 수도 있고요. 사내 정치에 밀려가지고 지금의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요. 모든 게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외모, 배려심, 내 직업, 지금 갖고 있는 집,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바뀌고 없어지고 어딘가 부부가 함께 내몰렸을 때 둘이 그 밑바닥에서 서로 진짜로 의지하고 견뎌낼 수 있는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운전할 때를 보라고 하겠어요. 난폭하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상대방을 보면서 저거 미친놈이야 라고 말하는 내 연인이 있고, 저 사람 정말 급동이 마려운 거 아닐까? 아내가 집에서 정말 아프다고 SOS 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랑은 달라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인간성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현상의 표면이 보이고 그 표면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 표면 이면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침착함과 차분함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결혼 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혼 생활은 우리 연인일 때 데이트하는 것처럼 도파민과 즐거운 추억들과 이벤트들의 연속이 아니에요. 1박 2일, 2박 3일로 놀러 갔을 때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내 연인이 나를 배려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같이 있을 때도 똑같이 그 여행 갔을 때처럼 배려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알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연인의 밑바닥 인간성을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운전, 술 마셨을 때, 뭐 게임할 때 말고도 또 다른 면모로 이 사람의 인간성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생각했을 때 또 다른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바로 그거예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게임도 그렇고 운전도 그렇고 그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놓여졌을 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일상적으로 가끔 상대가 정말 많이 힘든 일에 처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쵸? 상대 힘들었던 얘기도 듣고, 그런데 그때 상대가 큰 스트레스를 받는 그 환경에 처해졌을 때의 태도와 방식, 그리고 바로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좋을 때 좋고 놀 때 잘 노는데, 좀 싸우거나 조금 상대가 안 좋을 때는 진짜 항상 관계가 많이 틀어지고 그런 거를 느낀다면요, 결혼 생활은 사실상 계속 틀어진 상태로 결혼해서 살아간다고 보면 돼요. 서로 좋은 일이 있을 때 좋게 좋게 즐기고 나누는 것보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 인간성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 연인이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태도, 그 모습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게 제 생각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보다 약한 존재를 대하는 태도예요. 쉽게 말하면 약한 존재고, 본인이 갑의 입장에 처해졌을 때 상대가 을이라면 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죠. 가게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그거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은연중에 미묘하게라도 갑과 을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심지어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가족 관계에도 그렇고, 우리가 회사에서 느끼는 것처럼 명확한 갑을 관계는 아니지만 분명히 미묘하게라도 조금 더 주도권과 우선권이 있고 상대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우리는 관계가 조금 형성돼 있어요. 완전한 평행은 많이 어려워요. 근데 그건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그 모든 을에게 나보다 약한 존재, 주도권을 본인이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관련된 얘기들은 많죠. 뭐 강약약강이라던가, 그쵸? 혹은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뭐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나오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그걸 중요하게 본다라는 담론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걸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조금 더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혹은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작은 권력 관계, 아주 작은 갑을 관계, 그 앞에서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 그게 진짜 중요한 인간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난 아니라고 생각해.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 할 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맨날 저녁에 치킨만 시켜 먹을 수 없고 주말 되면 꼭 어딘가 놀러 가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지루한 순간도 있고, 때로는 할 게 없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놀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같이.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런 게 더 많아집니다. 즐거운 이벤트들은 실제로 많이 줄어들게 돼요. 게다가 심지어 아기가 생기잖아요.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하루 종일 하고 그나마 잠깐 쉴 수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쉬어야 돼요. 이게 뭐 몇 주, 몇 달은 참을 수 있어요. 1년, 2년 지속되면 사람이 진짜 미쳐버립니다. 진짜로. 근데 평소에 아무 할 게 없어도 차분하게 자기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그걸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매번 뭔가 자극적인 것을 찾고, 매번 특별한 일상이어야 되고, 매번 SNS에 남들에게 꿀리지 않는 이미지를 올려야 되는 사람은요, 그런 순간을 잘 참지 못합니다. 단순히 활동적이고 덜 활동적인 성향의 차이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활동적일 수 있을 때 활동적이게 하지만, 활동적이지 못할 때, 활동적일 수 없을 때를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은 앞으로 점점 많아집니다. 이런 부분을 인간성이라고 하는 표현에 편입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종합해 보면 어때요, 결국?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성이 갖춰진 사람은 본인의 그 갖춰진 인간성을 토대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인생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선택의 기로를 마주하게 되고 역경을 이겨내야 되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이 남자가 성격도 꽤 온화하고 가정 환경도 좋아. 부모님 직업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고 꽤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상당히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요. 대기업을 다니든 전문직이든 너무 좋죠? 그런 남자? 성격적으로 크게 모나지도 않았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의 인간성. 왜? 돈이 없어 본 적이 없고, 극심한 스트레스적인 환경에 놓여진 적이 많지 않고, 부모님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짐으로서 존재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넘어지고 우리가 다시 역경을 이겨내야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취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의 모습, 나보다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 가장 지루하고 권태로운 일상을 마주했을 때의 자세,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된 사람이라면 아마 나중에 올 역경도 함께 이겨내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연인이었을 때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그 평화로운 커플이 결혼 준비할 때 많이 싸울 수가 있지만 결혼 준비할 때도 안 싸웠어요. 평화로워요.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 생활도 잘해요. 둘이 집을 합쳐서 생활 습관이 달랐는데도 정말 지혜롭게 잘 맞춰가면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 행복한 부부가 있다고 봅시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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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극한의 스트레스와 절벽 끝에 몰린 것 같은 느낌은 바로 신생아가 태어나서 신생아를 돌볼 때예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정말 더는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든 일들이 생겨요. 힘든 상황에 놓여지고 도망칠 곳도 없고 정말 정말 정신의 극한까지 몰리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때 두 부부가 지혜롭게 이겨내야 합니다. 그 힘듦 앞에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거움은 원래의 가족, 친구 모두랑 직장 동료랑도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힘든 상황일 때에 서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거는 원래 가족도 아니고 내 친구도 직장 동료도 아니고 바로 배우자밖에 없어요. 배우자가 그 역할을 못 해주면, 그 역할을 못 해줄 배우자를 당신이 골랐다면 당신의 삶은 평생 외로울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결혼할 상대를 잘 고르세요. 결혼 얘랑 아닌 것 같은데 만나온 기간이 길고 관성적으로 그냥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잖아요. 그냥 정으로만 그냥 하기에는 스스로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 관성과 방향을 꺾을 만큼의 용기와 노력은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지 마요. 평생을 살아갈 당신의 행복이 진짜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는 사실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가장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할 때예요. 결혼할 상대를 선택한다는 게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돼. 그래요. 오늘 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얘기가 좀 재미있게 와닿았으면 좋겠네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내 채널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게 많이 힘이 되고 또 좋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